안녕하세요. 최강훈련사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2마리 이상 다견 가정을 이뤘을 때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저는 훈련사이기도 하지만 반려견 3마리를 키우고 있는 삼둥이 아빠이기도 한데요. 여러 마리가 생긴다는 것은 좋은 장점들도 있지만 그만큼 단점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려견을 입양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장점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요,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나 새끼 강아지 시기에는 활동량이 굉장히 많고 또 호기심도 뛰어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을 굉장히 쫓아다니면서 바지라든지 아니면 손이라든지 깨무는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새끼 강아지가 2마리 이상이라면 아이들끼리 노는 활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어서 새끼 강아지 때 입질하는 문제를 어느 정도 예방하는 데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성견이 돼서도 아이들끼리 노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아무래도 한 마리일 때보다는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이유는요, 강아지가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다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강아지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아서 둘째나 혹은 셋째를 데려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에 혼자 있으면서 그냥 잠만 자는 것보다는 2마리, 3마리가 같이 있으면 아이들끼리 노는 시간도 생기고 혹은 불안한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도 아이들끼리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외로운 부분이나 불안한 부분에서 조금 더 덜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장점은요, 첫째 아이를 키우고 계시다가 둘째를 데려오실 경우에는 식욕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혹은 애교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첫째 혼자 살 때는 아무래도 풍족하게 있다 보니까 사료를 좀 남기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보호자분이 불러도 잘 오지 않는 문제가 생기다가 둘째가 오고 나니까 약간의 질투심을 느끼고 아이가 보호자분 부를 때 먼저 가서 안긴다든지 혹은 사료도 남겼던 것들을 이제는 곧바로 먹게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올바른 식습관이 생길 수 있다는 장점도 생길 수 있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좋은 습관을 빨리 배울 수 있다는 건데요. 첫째 강아지가 배변 습관이 잘 잡혀 있을 경우에 둘째 강아지도 자연스럽게 원래 있던 배변 장소를 인식하고 그곳에다가 배변을 잘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보호자분이 간식을 주실 때 첫째 강아지는 원래부터 차분하게 잘 기다리는 습관이 들어있다면 둘째 강아지도 덩달아서 재촉하다가 첫째 강아지가 하는 거 보고 따라서 잘 앉아서 기다리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요. 혹은 개인기 같은 거 뭐 손을 한다든지 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둘째는 가르치지 않더라도 첫째가 돼 있는 모습을 보고 직접 따라해서 빨리 습득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장점도 많이 있지만 단점도 그만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둘째나 셋째를 데려오실 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관리나 비용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더 많이 써야 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번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단점은요, 관리하는 시간이라든지 비용에 있어서도 많이 소비가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소모품 같은 경우는 뭐 배변 패드가 있을 거고, 사료가 있을 거고, 간식이나 아니면 초기에 사용해야 되는 뭐 산책 줄을 사야 되는 거, 아니면은 옷 사야 되는 거, 이런 부분에서도 당연히 2마리, 3마리 될수록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고요. 또는 병원비라든지 아니면은 미용비, 혹은 하다못해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숙소를 잡게 되면 요즘에는 반려견 동반도 많지만 마리수가 추가되면은 추가 요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산책 같은 경우도 같이 나가면 좋지만 아이가 뭐 흥분을 해서 따로 산책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30분만 산책을 해도 될 거를
두 마리를 따로 나가면서 뭐 1시간 동안 산책을 해야 된다거나 혹은 미용이나 목욕을 할 때도 그만큼 소비되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단점은요, 나쁜 습관은 더 빨리 배울 수 있다는 건데요. 좋은 습관도 자연스럽게 배워가지만 나쁜 습관은 더 빨리 배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다견 가정에서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첫째 아이가 어느 정도 좋은 성향을 갖고 문제 행동을 교육을 통해서 미리 예방한 상태에서 둘째 아이를 데려와야지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분리불안 같은 경우는 둘째가 들어옴으로 해서 나아지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지만 반대로 첫째 아이가 짖는 모습을 보고 덩달아서 같이 불안해하고 짖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혹은 외부 소리에도 첫째 아이가 반응을 하니까 둘째 아이도 같이 따라서 짖는 경우도 엄청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습관이 있다면은 무조건 첫째 아이 먼저 교육을 통해서 완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둘째를 데려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단점은요, 배변 실수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첫째 아이가 소심하고 둘째 아이가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막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데 제대로 거절하지 못하는 아이라면 배변 장소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생활 자체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둘째 때문에 배변 실수를 아무 때나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반대로 같은 장소에다가 배변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깔끔한 아이였는데 둘째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 장소가 매일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다른 장소에 갑자기 배변 실수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견 가정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웬만하면은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여러 장소에다가 두는 게 가장 좋고요. 배변 패드를 갈아주는 횟수도 전보다는 더 많이 가져줘야지만 배변 실수가 발생되는 부분을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단점은요, 한 마리에 집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한 마리만 키울 때는 100% 애정을 주던 것을 두 마리가 되면은 50% 50%씩 나눠야 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충분한 시간을 100% 주더라도 우리 반려견이 느낄 때는 항상 그게 반으로 나눠졌다는 아쉬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시크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아이가 오히려 애교가 많아지는 장점이 생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질투심이 너무 강해져서 서로 강아지들끼리 싸우는 단점이 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제가 다견 가정을 많이 방문해서 교육을 시켜보면은 첫째 아이 때는 보호자분이 100% 교육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또 애정을 많이 주기 때문에 보호자분은 성격을 많이 담는 경우가 있지만 둘째나 셋째로 내려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좀 적어지면서 흥분도도 좀 많이 높은 아이들도 있고 요구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어서 양육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들을 잘 고려를 해서 입양을 하는 거를 한번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다견 가정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았는데요. 좋은 장점들도 있지만 단점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입양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새로운 강아지를 합사했을 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합사하는 게 좋은지 혹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다견 가정을 이루었을 때는 필요한 교육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